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정각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죠. 제가 어제 들을 때까지만 해도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말귀를 알아듣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김건희 문자 일십 폭로 이러길래 이게 무슨 말이야?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오늘 아침부터 난리가 났더군요. 자, 이른바 문자 일십 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김건희와 한동훈의 난투극이 임박했다라는 전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된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큰 거는 이제부터 터질 거다라는 전망들입니다. 어제 폭로된 그리고 오늘 한참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된 김건희 문자 일십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한동훈 난투극 임박입니다. 진짜 큰 거 이제부터 터진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이게 그냥이 아니고 진짜로 좀 터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드시죠? 저렇게 둘이 싸우다가, 둘이 같이 공멸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는 누가 이기고, 누가 잘하고, 뭐,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됐고, 딱히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잖아. 그놈하고 그년이 싸운다는데, 싸우다가, 둘이 이렇게 치고받고 열심히 싸우다가, 힘 빠져서 둘이 헥헥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싹 몰아가지고 갖다 버려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아무튼 우리는 이 둘이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참 어제죠. 이것도 CBS야. CBS 논설실장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김건희 쪽에서 자료를 얻었던 모양이에요.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지난 총선 전에 지가 대국민 사과를 할 테니까 어떻게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과보다 더한 게 있어도 내가 할 텐데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야. 제안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문자를 열심히 보냈대. 그런데 한동훈이 읽고도 대답을 안 했대. 와, 감히 김건희 문자를 한동훈이가 씹었다거라. 야,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이 얘기를 CBS 논설실장이 폭로합니다. 한동훈하고 김건희 사이에 오간 문자예요.
이 문자를 어떻게 누가 폭로할 수 있었을까? 누가 자료를 줬을까? 둘 사이의 문자가 같다면 네,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죠. 그렇다면 둘 중 한 사람이 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김건희가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김규현 CBS 논설실장은 김건희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동훈을 한 대 패는데 동원된 겁니다. CBS가 어떤 회사인지 약간 여기서 색깔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으나 CBS의 회사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어디 있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냥 평기자가 아니라 논설실장이잖아. 논설실장. 괜히 논설실장이겠어요? 그냥 논설위원도 아니고 논설실장이라고. 그냥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의 회사의 어떤 스탠스가 드러난다고 봐도 과언 아니겠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지난 1월 19일에 김건희가 문자를 보냈대요. 문자의 내용은 대단히 정중했고 내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내가 디올백 받은 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답이 없었대. 나는 김건희는 되게 정중하게 보냈는데 한동훈이가 읽고는 씹어버렸대. 여기에 모욕감을 느낀 김건희 쪼르르르 달려가서 윤석열한테 일러 바쳤나 보네.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한동훈 보고 야, 너 나가! 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뭐 나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하는 그런 얘기도 터졌다라는 거죠. 이게 그 사건의 전말인 겁니다. 즉 그 많은 사건들의 시작이 바로 이 문자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았던 그 많은 얘기들이 사실이었구나. 소문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거죠. 네,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 이 갈등의 진원지는 사실은 김건희였다. 모두가 의심했던 바로 그 사실이죠. 그리고 진짜 권력 실세는 김건희다. 아니, 김건희하고 한동훈하고 갈등이 있다고 그 갈등이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갈등으로 번진다?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죠. 실세는 김건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즉, 모든 갈등의 진원지는 김건희이고 김건희가 진짜 실세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제끼고 한동훈하고 김건희 사이에 비선 라인도 존재했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드러난 거죠. 보세요. 김건희가 그냥 문자를 보냈겠어요? 아니, 그 전부터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문자 서로 주고받고 연락이 좀 있었으니까 이렇게 문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직접 하지는 않고 문자만 떡 보냈다고? 예. 사전에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렇죠. 즉 한동훈과 김건희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일정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정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였던 거지. 그러니까 저런 문자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게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요.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에 비선 라인이 존재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한동훈은 치명적인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당대표 경쟁자들로부터 집중적인 포화를 맞게 됐죠. 넌 배신자야. 너 때문에 총선 졌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나 이거 야권으로서는 야, 너 이제 봤더니 김건희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김건희하고 비선 라인이었어? 그러다 김건희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네가 이렇게 팽당한 거였니?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한동훈은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요, 대단히 치명적이에요. 자, 근데 검사들이 이렇게 치명적인 위기에 몰렸을 때 흔히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뭐? 진실 공방으로 살짝 넘기는 거죠. 꼬투리,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일부, 한쪽 꼬투리를 탁 잡아가지고 요게 좀 이상하지 않아? 아, 이게 좀 이상한 걸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틀린 거야. 라고 생트집을 잡는 수법을 잘 씁니다. 항상 검사들이 하는 거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부분을 꼭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게 이상하잖아. 큰 흐름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건데 요게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한쪽에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꼬투리를 가지고는 전체가 다 이상하다, 전체가 다 진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씁니다. 그 억지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요. 언론 플레이에 넘어가죠. 특히 빙신 같은 기자들이 잘 넘어가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기자들은 검사들한테 찍히죠. 저같이. 자, 이번에도 한동훈 비슷한 수법을 씁니다. 전형적인 검사식 이런 수법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이 쓰고 있는 수법이 뭐다? 이겁니다. 아유,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과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었어. 아유, 무슨, 그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싹 빠져나갑니다. 진실 공방을 비껴나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이다. 라고는 못하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야, 완전히, 그건데, 야, 김건희 하는 말도 틀렸어. 사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과 안 하겠다는 말이었어. 자, 근데 한동훈 이 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사과 안 하겠다는 말이었다는 건 뭐야? 김건희가 사과 안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한동훈이가 김건희한테 사과하라고 요구를 먼저 했었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잖아. 한동훈이가 김건희한테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었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김건희가 저 사과 못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김건희가 생뚱맞게 저 사과 못해요. 한동훈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김건희가 생뚱맞게 저 사과 못해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낼 리는 없잖아요. 그죠? 즉 한동훈이 이 말은 지 말부터가 말띠가 말이 안 맞지. 근데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등신같이. 기자들이 이렇게 바보 천치들이야.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천치들이라고. 사과하겠다가 아닌 하기 어렵다였다. 하기 어렵다였다. 내가 사과할게요. 이건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는 거죠. 선제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남이 나한테 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과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는 뭡니까? 일종의 반응이고 약간의 피동적이고 약간 소극적인 거죠. 사과해! 사과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잖아. 가만히 있는데 저 사과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사과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는 것은 한동훈이 지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는 얘기고, 즉 이 말은 뭡니까?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서로 비선 소통 라인이 존재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지가 말이야, 김건희하고 왜 소통을 해? 자, 한동훈 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지가 사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사과 안 하고 하는 이런 거, 지가 김건희하고 연락하고 하는 거, 이거 뭔가 좀 안 맞지 않느냐? 라고 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무리하고 팩트에 맞지 않다. 자기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가 안 받아줘서 사과 안 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시피, 자, 정리를 하면은 지금 한동훈하고 김건희는요, 말 그대로 진실 공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전형적인 검사식 진실 공방 기법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진실 공방을 살짝 비껴나가면서 맞다 아니다 진실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실이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검사들이 항상 분리할 때 진실은 무엇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실 입증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간단하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동훈 같은 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식으로 자기가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해명 책임을 떠넘기는, 의혹을 다시 떠넘기는 수법을 써요. 예, 그게 지금 한동훈이 쓰고 있는 방법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한동훈이 지금 이미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놓은 함정에 덫에 걸려 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지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과를 지가 안 받아줬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한다는 게 가능한 구도냐? 마치 지가 사과를 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동훈의 얘기 말은 그래요. 아니 사과를 나한테 한다 만다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사과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지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 봅시다. 그러면 김건희가 한동훈이한테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이유는 뭐가 있는데? 그죠?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한동훈이가 먼저 사과하세요 라고 하니까 나 사과 못해 라고 한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근데 보면은 앞뒤 내용이 전혀 안 맞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한동훈은 자신이 몰려있는 이 위기를 진실 공방으로 벗어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 공방이 그닥 효용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부터 진짜 큰 게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김건희와 한동훈 사이에 본론이 시작될 거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왜? 김건희나 한동훈이나 진짜 큰 거는 여전히 쥐고 있을 거거든요. 누가 더 취약하느냐, 누가 더 결정적인 걸 쥐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지는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도 김건희도 서로 더 큰 것을 터뜨려야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지금 꺼내놓은 것보다 더 큰 카드를 꺼내놔야만이, 즉 자기가 김건희의 저 말을 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꺼내놔야 돼요. 예컨대 뭐 김건희가 그동안에 자기한테 이렇쿵 저렇쿵 막 이렇게 지시하고 한 내용이라든지 비선이라든지 자 그런 내용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김건희는 또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아니지.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는 김건희가 더 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요, 김건희가 더 교활을 하고 더 뭐라 그럴까죠 이게?
하여튼 김건희가 더 교활하게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더 능숙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쪽에서 아마 더 큰 것, 더 유용한 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더 효과적으로 한동훈을 몰아세워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한동훈은 김건희 쪽의 이런 공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버벅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버벅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이게 왜 지금 뜬금없이 지금 나오느냐라는 얘기만 해도 그래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거든요. 달리 말하자면 지가 지금 김건희한테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들 둘 사이에서는 뭔가 큰 게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느 쪽이 더 과감하게 더 큰 걸 내놓느냐인데 여기서는 누가 더 미친 놈이냐 누가 더 미친 년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거를 꺼내 놓으려면 자기도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한테 들리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인사 관련된 얘기들이 한동훈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인사나 공천과 관련된 얘기들 그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가 한동훈 쪽하고 상당히 많은 연락을 취했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연락들 때문에 한동훈이 더 이상 그 연락을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해서 일식했다 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만약에 이 얘기가 맞다면 한동훈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 건데 반면에 그 카드를 열게 되면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국힘당 정권 전체가 박살이 날 것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죠. 지금까지 한동훈 역시도 김건희 밑에서 하수인으로 일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아마 한동훈이 뭔가 달래듯이 문자 보낸 걸 아마 가지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자 하나를 쓱 흘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항상 그래요. 제가 SNS 문자를 일부 공개해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거 공개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한참 가짜나서 웃곤 하는데요. 항상 대화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콘텍스트라고 하죠. 이 콘텍스트를 쭉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한 문장만 딱 떼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정말 공개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는 사람들 몇 명 봤거든요. 어떨 때는 맥락 전체 문자를 다 공개해가지고 아이고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렇게 맞서고 싶다가도 아유 더럽다 내가 저런 새끼들하고 왜 싸우나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하고 말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 가끔씩 보면서 참 얍삽하다 싶은 경우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사건은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한동훈이 더 큰 걸 내놓을지 김건희가 더 큰 걸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거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미친놈 미친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 겁니다. 내가 죽을 걸 각오하고 던지는 걸 거예요. 자, 누가 더 미쳤는지 이제 한번 보시죠. 근데 제가 볼 땐 김건희 쪽이 조금 더
조금 더 미쳤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